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윤영돈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제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 같이 책을 쓰면서도 저도 뭐 진성 리더십도 공부를 했었고 리더십 코칭도 강의를 하고 코칭 리더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하면서 저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 책을 쓰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리더십 코칭과 코칭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 어감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언어학자다 보니까 거의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언어가 결국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실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칭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 코칭을 혼동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보면 코칭 리더십은 리더십 도구 중에 리더십 중심으로 코칭을 바라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코칭은 하나의 형용사고 중심 리더십이 중심이에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명사가 되고 어떤 게 우리가 형용사가 되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글을 가르치거나 이제 글쓰기 코칭 할 때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을 문장으로 생각해라. 우리 삶을 문장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디가 주어고 내가 어디가 목적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스스로를 갈 건가. 그 중에 나를 꾸미려면 나는 어떤 효용사를 가지고 나는 어떤 부사로 내 삶을 꾸며갈 것인가. 그러면 그 삶이 그 사람의 서사가 되죠.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서사를 쓰라고 합니다. 아까 베니스가 말했던 얘기도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성찰해 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내가 이 삶에 그냥 오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오지 않고 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거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내 중심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반대로 내가 리더의 중심을 두지 않고 내가 코치의 중심을 둔다고 하면 그때 리더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형용사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코칭 분야 중에 리더십 코칭 분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이 중심이고 리더십은 하나의 형용사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리더십 코칭이라는 게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요. 코칭 리더십은 리더 중에 코칭을 하려는 사람들 제한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밑에 정리를 했는데요. 리더십 코칭은 관리자가 코치로서 코칭을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내에서 코칭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자가 코치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리더십 코칭이라는 것은 최고 경영자나 임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코칭이라는 것,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십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한다. 그래서 굳이 리더 코칭이라고 안 하고 왜 리더십 코칭이라고 하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할 때 하나는 조작적 정의와 사전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사전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누군가가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재정의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좀 더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작적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를 좀 여기 채팅창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작적 정의를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중에서 키워드들을 몇 개 갖고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넣어서 비유, 메타포로 좀 작성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칭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리더십 코칭이라는 것은 뭐처럼 비슷한 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같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칭 리더십이라는 건 뭐인 것 같고 리더십 코칭은 뭐인 것 같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를 좀 더 정의 내리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해볼 수 있으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쳐봅니다. 자,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요거를 한번 오늘 개념을 좀 잡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실예를 들었을 때 그때 적용하기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개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나정현 코치님 한번 소리를 한번 켜보시고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리더십 코칭은 뭐와 비슷한 것 같고 코칭 리더십은 뭐인 것 같다라고 한번 보고 그냥 자기 식으로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칭 지금 우리 유릉동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을 코칭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리더십 코칭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뭘로 이게 차이를 들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한번 말씀하신 걸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그것도 아마 좋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정미 코치님 한번 자기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코칭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의 업무 성과를 내도록 코치하는 것. 네, 네, 그리고 지금 리더십 코칭은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 코칭, 그러니까 그 리더가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치를 받는 것? 뭐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아니, 맞는 게 없죠. 뭐, 정의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재정의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정의 내려놓은 게 있으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똑같아요. 논문을 쓸 때도 기존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선행 연구에서 내가 또 한 번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변혁적 리더십에서 지금 많이 진화가 돼 있어요. 지금 진성 리더십에서도 다양한 리더십으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리더십 중에도 뭐 심지어는 AI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트에 오늘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챗GPT 아시죠? 챗GPT를 만들었던 그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챗GPT 지금 거의 4.0보다도 훨씬 좋은 사이트가 돼서 여기가 지금 아마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채팅창에 가보시면 이 클로우드라고 합니다. 클로우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실 때 뭐 구글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핸드폰 인증을 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도 뭔가 툴을 하나 좀 오늘 하나 같이 배우면 훨씬 더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가니까 좀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좀 배웠구나 이런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자, 설명하면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클로우드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입은 쉽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까 리더십 코칭과 코칭 리더십의 차이를 알려줘. 근데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다른 점을 알려줘. 이렇게 숫자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숫자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 코칭과 코칭의 세 가지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다. 그래서 리더십 코칭은 개인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리더십 코칭은 주로 개인하고 이렇게 집단이나 조직보다 개인이 중심으로 되는구나. 근데 코칭 리더십은 팀이나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보여지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챗GPT가 100% 맞지는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되게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그리고 초점이 리더십 코칭은 개인에게 놓고 코칭 리더십은 조직에게 넣는다. 근데 저도 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왜 맞느냐고 하면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실제 사내에서 많이 강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직 팀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챗GPT 그 개발자가 개발한 이 클로우드 이게 클로우드 3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까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하실 때 어떤 도구를 좀 사용하실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구를 한번 좀 활용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실수록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도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처로 우리 코치님이 한번 리더십 코칭과 코칭 리더십의 차이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치지는 않았는데요.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어, 그 코칭 리더십이라 하면 사내 의사결정을 좀 활발하게 해서 중간관리층을 코치로 양성하는 것.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부장급 리더급을 코치로 양성시키는 것. 예. 그다음에 리더십 코칭이라 하면은 CEO나 임원급들이 회사의 어떤 효과적인 경영 목표 향상을 위해서 직접 코칭을 받고 코칭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 달성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쓰지 않고 저희가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좀 더 광의의 코칭 리더십보다 리더십 코칭이 좀 광이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현장의 리더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현장의 리더들이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업무도 바쁜데 굳이 내가 꼭 리더가 돼야 되냐? 그냥 내 할 일도 지금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리더십 코칭 뭐 이런 거 교육 받아봤자 이론과 현장은 다르다.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현실은 너무 진짜 냉혹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진정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인지 모르겠다. 진짜 나도 지금 살아남을까 걱정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리더도 있고요. 또 이런 리더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슨 옛날에는 그냥 일만 시키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됐는데 요즘은 이 밑에 있는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데 참 이 감정을 다루기가 참 어렵다. 이걸 얘기하는 이 현장의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정미 코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현장에서 리더를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리더로서 그러니까 감정 다루는 부분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본인이 팔로워일 때하고 너무 다르니까 본인은 그 위에 리더를 굉장히 좀 이렇게 섬기면서 왔는데 그야말로 옛날에 까라면 까고 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배운 거를 보통 습득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오늘 역사를 알면 역사에 다 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역사를 내가 그때서부터 알게 되면 내가 코치다 그러면 코칭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코칭의 역사 중에서도 리더십 코칭의 역사를 오늘 꿰기 시작하면 진짜 오늘 어떻게 유 코치님이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까? 직접 만나보셨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분들 중에 직접 만나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코칭은 역사적 조우를 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갔었고 옛날에 코칭은 코칭대로 갔다가 역사적으로 조우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십 코칭의 역사를 살펴보면 리더십과 코칭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운명이냐? 이런 기존 리더십은 단순히 카리스마 리더십이나 이런 일방적 통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코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경청과 질문, 피드백의 역할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의 코칭의 이 어원을 살펴보고 리더십의 어원을 살펴보면 태동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고대어로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레단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이 레단이라는 어원은 우리말로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제 to go라고 그래서 가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다 할 때 리더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배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배의 방향을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방향을 옛날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진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그냥 가짜 북으로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북을 찾아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어원에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코치의 어원도 비슷해요. 코칭도
귀한 사람을 지금 있는 곳에 원하는 곳으로 실어 날아가는 것이 코치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치는 마차라고 우리가 어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개인 코칭, 개인 과외했던 사람을 우리가 코치라고 불렀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코치와 구분할 때 트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차가 역마다 가는 것을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은 보통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코칭은 교육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교육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징 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실러 날아가는 것이 어원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커리어 코칭은 어떠냐? 커리어라는 것은 캐리어의 어원이 있어서, 캐리어라는 게 끌고 다니는 이 수레바퀴들은요, 수레바퀴처럼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커리어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알면 역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그 연구실에 어원 사전이 많아요. 한자 어원 사전부터 어원 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징 문화가 돼 있어 동양은 거의 한자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파자를 하지 마세요. 파자라는 건 뭐냐면 그 글자를 지금 쪼개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파자라고 해요. 그거는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원을 따다 본다는 것은 어떤 모양에서 어떻게 변해 갔는가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는 파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리더십과 코칭을 딱 들으시고 이정미 코치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네. 자, 예, 이 어원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코치에 대한 어원인가요? 리더십 코칭에 대한 어원인가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조우됐다는 얘기. 네. 왠지 리더십이나 이 코치 이 두 단어는 그냥 저한테는 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치가 된다라는 건 리더가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코칭이라는 또 스킬을 장착해야 되는 것 같고, 위계라는 건 있겠지만 저한테는 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의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 일심동체네요. 그렇죠? 야, 우리 조철호 코치님은 어떠십니까? 이 리더십과 코칭이 조우됐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우리 이정민 코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어, 코칭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리더십과 코칭을 알고 나서의 리더십은, 코칭과 리더십은 떼낼 수야 떼낼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리더십의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코칭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또 코칭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두 분이 아주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집단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룹 시너지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조장. 조장의 원래 뜻은 되게 좋은 뜻이었어요. 성장을 돕는다. 이 조자가 도울 조자고, 장이라는 것은 어른 장자라고 해서 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운 것이 원래는 조장이 아주 좋은 뜻이었어요. 근데 맹자의 공손추장이라는 곳에 이 농부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그 우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우화이기 때문에 이거 리더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치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조장. 조장이 요즘엔 나쁜 뜻으로 쓰여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추긴다, 그리고 선동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칫 코치가 리더십 코칭을 할 때 자칫 부추기거나
오히려 조장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요거는 이정미 코치님이 어리석은 농부 요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목소리 워낙 좋으시니까. 네. 네. 어리석은 농부가 모를 낸 벼가 더디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 볏대를 뽑아 그것을 잡아 늘린 다음 다시 꽂고는 오늘 참 피곤하다. 싹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도와주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라 밭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곡식은 이미 다 말라 죽어 있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좋은 뜻에서 오히려 이 벼슬을 잘 자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곡식이 말라 죽게 됐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조장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칫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코칭이라는 부분이 그 사람이 스스로 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안에 내면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면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강압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조장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배치했냐면 앞에 이 어원이 어떤 걸 어원을 했습니까? 이 그리스어나 이 앵글로 색슨족 어원을 했으니까 반대로 서양적인 걸 했으니까 동양적인 부분에서의 코칭, 이 리더십 코칭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칫 리더십 코칭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진실과 오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나도 모르게 리더십 코칭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리더십 코칭이라는 것은 리더를 전문가로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리더십 코칭은 지식 획득을 넘어서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 자신이 쪼그라든 자기 자신을 좀 더 확장된 시야를 갖게 되는, 안목을 갖게 되는 이 자아 확장이 리더십 코칭의 핵심이다라는 거 1번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 코칭이라는 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게임 중에도 뭐 비거 게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비거 게임에도 I에서 U로 갔다가 U에서 우리가 위 플레이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기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가 자기 확장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자기 확장을 좀 해보는 것이 리더십 코칭에서도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타인을 이끄는 것이 리더십 코칭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이끈다라는 것도 되게 힘든 겁니다. 우리 강아지하고 제가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나를 이끌지 절대 내가 강아지를 이끌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강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얘가 행복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면 그 강아지가 벌써 버텨. 강아지도 버티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저는 이 강아지하고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하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코칭은 기술 숙달을 넘어서야 된다. 기술을 습득하는 게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내 코칭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리더십을 내가 배워서 리더십 기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길러서 내가 이 내면의 힘이 길러졌을 때 이 리더십 코칭이 잘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타인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에 충만함이 생기는 것이 더 리더십 코칭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잘못하면 리더십 코칭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리더십 코칭은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십 코칭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면을 바꿔줄 수 있도록 자기 관점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 코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번째, 리더십 코칭은 부하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 코칭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진심으로 내가 리더로서 존재하는 거. 우리가 코칭에서도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리더십 코칭을 하는 리더는 반드시 진심으로 자기가 리더로서 존재했을 때 비로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리더십 코칭은 말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 코칭은 스스로 리더십 코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 코칭이 아닐까라고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텔링하지 말고 스스로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리더십 코칭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이것도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오해와 진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는 과학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테일러서부터 올라갑니다. 테일러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바로 이 노동에 대한 문제고 그때서부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것들이 결국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 내 리더십 측면에서 테일러는 리더가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일러 시대에는 다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한 가지로 가정에서 과학적 관리를 하게 됐다. 근데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테일러가요, 테니스 선수라는 게 참 재밌네요. 왜 그러냐면 뒤에 또 테니스 선수가 또 나오더군요. 우리 코칭의 역사를 보면 왜 이게 테니스 코치들이 꽤 많은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또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경영은 일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에 반드시 인간적으로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와 의견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한자로 얘기를 하면 화이부동이거든요. 피터 드러커라는 서양학자가 얘기했는데도 한자로 얘기하면 그게 화이부동이라는 거예요. 화이부동이라는 게 뭐냐면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굳이 내가 그하고 을을 굽혀서 쫓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측면들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피터 드러커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의견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견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식 먹을 때도 각자의 취향보다 야, 뭘 하나 통일해. 옛날에서부터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각자 먹으려고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기 취향을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음식 문화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는 리더의 언행에서 일치될 때 생긴다. 그것은 아주 낡은 표현 방식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리더의 행동과 그 자신의 공헌한 신념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모순이 없어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효율적 리더십은 영리함에 기초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하고 영리하다라고 해서 리더십이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관성에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읽다가 와, 화이부동이라는 이 동양적인 관점을 서양학자가 또 얘기하고 있어서 야, 리더십이라는 게 참 재밌는 과정이 있구나.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자를 워낙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그냥 단지 교육적인 과정을 넘어서 코칭, 그룹 코칭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리더의 공간, 리더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언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간에 내가 쓰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공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내 머릿속에. 자, 우리 이정민 코치님. 네. 내 인생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공간이 하나 떠올리신다면 어디를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아무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일들을 팀원들하고 해낸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 예, 그때 다 함께 이게 성취감을 느끼고 이랬는데, 그때가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약간의 화양연화의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때 어떤 요소가 그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을까요? 일단은 저희 윗분이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믿어주셨던 거. 그리고 그걸 실행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론이 실패하더라도 멋지게 실패하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멋있게 실패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함께 했었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윗분의 그런 실패에 대한 허용, 그리고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덜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와 줬던 이제 그 구성원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혹시 리더로서 힘들었던 시간이 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수시로 힘들죠? 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거면은 리더 안 하면 되지 않는가. 뭐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도 좀 많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은 제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나 팔로워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고객을 설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내부 직원들의 뭐 이런 자발적인 동참, 그다음에 뭔가에 동의하게끔 하는 이런 절차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좀 이기려고 노력하시나요? 이기셨나요? 네. 네, 저는 이런 상황들일 때마다 좀 혼자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예,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혼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한테 막 조언을 구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이제 뭐 중요한 거에 대한 어떤 가치 점검, 우선순위의 점검,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멈췄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좀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이 밑바닥에는 제가 아마 코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셀프 코칭 같은 거. 예,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정한 리더십 코치로서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실습까지 해봤고요. 리더십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5가지로 우리가 그 하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한 쪽으로 가는 거하고 부드러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차 리더십 코칭은 이 강한 쪽에서 부드러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잭 웰치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휘. 근데 지휘가 지금 망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한 리더들이 결국에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으로 우리 잭 웰치를 떠올리면 아마 강한 리더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리더들이 더 각광받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될성 뿔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해서 특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연구했던 게 위대한 사람들, 그레이트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느냐, 그 특징을 롤 모델하자. 이게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나 이 특성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연구하신 것 중에 뭐 나이서부터 권력, 키, 추진, 무게 뭐 쭉 이렇게 27가지 요소들을 또 연결하셨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리더의 10가지 최고의 특성까지 뽑아냈어요. 첫 번째는 책임과 과업을 완수를 하는데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가 있다. 근데 지금도 이거를 봐도 이 데이터가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다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분석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요게 이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특성 중심으로 갔던 거고 이 특성이 뭐로 바뀌냐면요. 이 특성이라는 것을 또 연구하다가 또 우리가 3가지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는 리더십 스타일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권위적 리더십과 민주형 리더십, 자유방위업 리더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신 분이 있어요. 요거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 특성으로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 막스 베버라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 리더십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히틀러서부터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추종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해서 리더의 불신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은 지적 지능, 감성 지능, 신체 지능, 영적 지능까지 해서 영적 지능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변하면서 훈련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또 이 어떤 식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스타일적으로도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리더들이 갖고 있는 스타일적인 연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상황 리더십으로 또 변해요. 그래서 부하 직원 한 사람을 넘어서 전체를 보고 그 전체 리더가 직면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 초점에 따라서 유형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변혁적 리더십 부분은 실제 이 변혁적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고무하고 부하 직원의 특별한 영향을 행사하는 능력을 리더가 말한다. 근데 요즘은 사실 부하 직원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이게 좀 오래 전에 변혁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간디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성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리더는 곧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다루고 잘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지시하는 사람에서 감정을 이렇게 다뤄야 되고 디테일하게 내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서 리더십이나 감성 리더십 이런 쪽으로 많이 여기서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적 기술 여기서도 자기 인식은 되게 중요시 보고 있어요. 이게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진성 리더십이라고 해서 진성 리더십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은 얘기하시는 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진성성 리더십은 무엇보다 리더 스스로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희생이라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그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진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그렇지 못하면 사이비적 변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이익에만 너무 집중한다 그러면 그래서 네 가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자기 인식. 내가 스스로 나를 어웨이크해서 나 스스로 이게 코칭적인 관점은 아주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절제, 자기 규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적 투명성 그리고 균형화된 정보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균형화된 정보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워렌 버핏 회장을 많은 분들이 진성 리더, 진정성 리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너 게임이라고 해서 리더십 코칭의 태동에서 이 티머시 여러분들 골웨이라는 선생님 이 테니스 코치가 또 나옵니다. 테니스 코치. 테니스 코치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 이너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너 게임의 핵심은 즐거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즐거워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요즘 또 몰입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너 게임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자각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각과 책임. 그래서 이 리더십 코칭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이 자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각만 하다 보면 이 책임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각이라는 게 우리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이라면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운전할 때 엑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두 가지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이 존 휘트모 경이 이제 요거를 이제 성과 리더십으로 연결시켰죠. 그리고 요게 이분의 영향을 그로우 모델도 이분이 개발하신 거고요. 그래서 요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과와 즐거움, 학습 요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성과 코칭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을 아버지라고 현대 코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머스 레너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하셨던 분이냐면 이 재무 설계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ICF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리더십 코칭의 이제 아버지, 거의 리더십 코칭을 활짝 피운 사람이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고 이 트리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트리거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360도 맞춤형 피드백 프로그램을 창안했던 선생님이고 이분이 이제 행동주의 코칭으로 상당히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요즘
그 많이 쓰는 피드 포워드라는 개념도 이분이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들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데모가 있어요. 데모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코액티브 코칭을 개발해서 같이 만들고 했던 라이프 코칭의 대가죠. 로라. 이런 분이 또 영향을 줬던 것도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CMO이라고 해서 CMO 같은 경우도 실제 위닝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 CMO를 창립했던 스토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 책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변화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우리가 리더십을 중요시하다 보면 리더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랑 같이 이렇게 변화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도 이 세상에 자신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리더가 실수하는 것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장표로 이 5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이 확증 편향에 많이 빠져요. 우리가 조금 이제 자기가 성과를 내고 그러면 성과의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과를 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시간이 달라지죠. 구성원들이 달라지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확증을 가지면 안 돼요. 확신. 이게 되게 위험해요. 두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또 옳다라고 또 생각하라고 우리 그 정혜신 선생님은 책도 냈잖아요. 내가 옳다 해가지고 책도 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리더십 코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지시로 불신권을 키우게 되고 또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에 이제 이 역사가 사실은 코칭의 역사하고 이 리더십 코칭의 역사하고 거의 한 맥을 겪고 있어요. 그 격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 코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오늘 들으면서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방금 그 가장 많이 하는 리더의 실수가 어떤 상황이었지? 저기에서 나는 어떤 실수를 했었지라는 게 마지막에 딱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이 실수에 대한 정리를 기억에 남으셨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정민 코치님 오늘 이 두 분이 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예. 저는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았지만, 아까 그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남네요.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모순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언행일치와 일관성에 대한 그 두 줄이 오늘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조철호 코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어, 저는 경영과 리더십의 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 경영이라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두 개가 좀 헷갈려요. 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옳은 일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이부동이라는 거, 화이부동이라는 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느끼네요. 그러니까 남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도 자기 주관은 지켜라 이런 거.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우리 나정현 코치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윤영동 코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그 코칭 리더십하고 리더십 코칭이라는 그거 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제대로 짚어주셔서 저는 되게 오늘 되게,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조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장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리더십이라는 게 딱 그런 데 필요한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보살펴 주는 게 그게 리더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저희가 시간을 쉬는 시간을 조금 갖고